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고서 예,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웃기게 되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됐는데,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녹화가 안 되고 있던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뭐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약을 안 먹었구나, 내가 오늘. 약 좀 먹으면서 할게요. 예. 이번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면서 이게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좀 능력적으로 딸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직원을 고용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작은 기업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쓰던 컴퓨터를 주고 컴퓨터를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새 컴퓨터를 샀고, 새 컴퓨터가 아니죠. 중고 컴퓨터를 샀고, 그 중고 컴퓨터를 이제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돼서 지금 이제 원래 영상 찍었을 때는 뒤에 배경화면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게, 이 새 컴퓨터 사서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설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설정하려고 지금 한 6시간 막 이렇게 막 계속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 85만원짜리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12세대, 이게 좀 더 크게 안 되나? 사이즈가 크게가 안 되네요. 12세대 i5 12400이었고요. 영상 편집을 위해서 산 건데 기존에 쓰던 컴퓨터가 일체형 PC예요. 그래서 라이젠 U로 돼가지고 아무튼 옛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고, 컴퓨터가 2년 정도 됐고 일체형 PC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코딩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도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사게 됐고, 요번에 메인보드는 뭐 판톰 B66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픽카드는 RTS 3060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뭐 HDMI 오디오고, 기타 기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램은 16기가 2500 쿨럭짜리 16기가네요. 어떻게 잘 산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제가 나름 제 또래에서는 컴퓨터를 매우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사실 못 따라가겠어요. 휴대폰도 항상 최신 것만 쓰다가 지금 3년 전 모델을 쓰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저런 방송 하시는 것처럼 저희 라이브 이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많이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크롭을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다가 이게 되게 불편하네. 제가 이번 주에 비상근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비상근 예비군 명칭이 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표현을 할게요. 이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구 구조상 지금 어린 친구들이 줄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제 또래 8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응시 인원이 대략 7에서 80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고3 응시자만 하면 이때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60만 정도는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5, 60만? 이게 좀 애매하긴 한 게, 왜냐면 수능 응시 인원으로 했을 때는 이제 재수, 삼수, 사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고3 나이 19살인데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그 연도 출생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80만 정도가 태어났었던 걸로, 80만 내외로 태어났다고 대략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생들 같은 경우는 45만 대로 떨어지죠. 근데 2050 이게 80년 아니 네, 이게 한 60만 대로 떨어지나? 그리고 제 딸이 2014년생인데 여기가 한 45만 정도 돼요. 근데 2022년생 29만 명인가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여기가 현역 장병이고 이제 90년대생들이 주로 예비역이겠죠. 80년대생들은 민방위일 거고, 저처럼 이제 간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예비군이겠죠. 근데 이제 이 비상근 예비역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 현역 입대자 수가 줄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군무원도 많이 뽑고, 군무원 그러니까 그거죠. 현역 입대자 수가 줄다 보니까 부사관도 늘리고, 부사관 위주의 체계로 바꾸고, 군무원도 늘리고 하면서 그거의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근 예비역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래도 쪽도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게 뭘 뜻하냐면 비상근 예비역은 뭐냐? 근무하는 예비군인데, 상시 근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부대 같은 경우는 그 동원지원단이라고 임무를 수행을 해요. 그 동원지원단은 그냥 뭐 비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평상시에는 완전 축소로 편성되어 있다가 그 전시가 되면 예비군들을 받아서 부대가 만들어지는 부대예요. 진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현역 간부들이 많았어요. 현역 간부들, 현역 장병들이 많았어요. 뭐 일반 부대에 비하면 뭐 되게 적었겠지만, 현역 간부들,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현역 간부들과 현역 장병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비군들을 받아서 이제 그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부대가 이제 임무 수행을 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현역 장병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점점 최소로 있어야 되는 병사와 현역 장병들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무는 변경되는 게 아니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비상근 예비군을 활용해보자. 자, 그래서 평시에 예비군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이 훈련 받은 예비군들이 전시에 주도적으로 임무 수행해서 부대를 창설시키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있는 부대는. 다른 부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하자면, 장기 근무 비상근 예비역이 있고요. 단기 근무 그런 예비역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기 64단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한 1년에 6개월 정도를 출근하는 거예요. 뭐 이 방식은 뭐 1일 4시간씩 지금 뭐 1년도 가능하고요. 가능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주요 훈련 전후로 해서, 그래서 그 현역처럼 출퇴근하는 거예요. 현역처럼 출퇴근. 그리고 임무도 현역처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복과장 뭐 이런 보직들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예비군 부대 같은 경우는 간편이기 때문에, 간편 또는 기간편성이기 때문에 정복과장 보직 자체가 전시보직이에요. 근데 이 정복과장 전시보직을 비상근으로 꾸준하게 출퇴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훈련 준비할 때 정복과장이 결론적으로는 보안과 적에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는 보직이다 보니 1년에 한 6개월 정도 출근하면서 적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또 이런 훈련 준비나 이런 전투 준비들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더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있었다면 저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행정사랑 찰떡궁합이 맞아요. 왜냐면 그 출퇴근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에 출근을 하면 되고,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 전화 오면은 분부대에서 업무 수행 중에 전화 통화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손님 만나는 거는 퇴근 이후에 만나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1년 중 6개월을 출근을 하는 거니까 요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행정사 업무 집중줄을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가 사실 계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행정사 업무가 많을 때는 여기 출근을 안 하고 적을 때는 여기 출근하면서 돈을 벌면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단기 비상근 예비역은 제가 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평일 8시간 기준 10만원, 주말 8시간 기준 15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좀 짬뽕을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청원경찰이나 경비직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왜냐면 이게 공문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요거를 참여하게 될 경우에 이제 공가를 받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많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시간 활용해서 이렇게 와서 돈을 쉽게 버는 거다 보니까 세컨 잡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는 비상근 훈련은 이제 동원 훈련이 필수 참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얘기했듯이 여기 동원 지원단 같은 경우는 이 비상근들이 주가 돼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전시가 되면 이 비상근들이 주축이 돼서 예비군 부대를 창설을 해서 임무를 수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원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절차를 훈련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 참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만났던 분들하고 같이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도 사전에 숙지한다. 뭐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중대장 임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대위 전역이기 때문에 동원훈련을 가면 무조건 중대장 임무 수행을 해요. 근데 동원 편성이 어디로 될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병무청에서 무작위로 저의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느 부대에 갈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비상근을 하게 되면 부대가 지정이 돼버려요. 저는 이거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부대, 제가 가는 동원 지원단의 땡 중대장을 저는 계속 임무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느 중대장이 될지 모르면 이 동원훈련 가서 얼타지 않는다는 거죠. 용어가 좀 멋진 용어를 쓰고 싶었는데 이게 얼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부대에서 중대장 하라고 가면은 아무리 군경력이 많아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소대장
그러니까 현역대 내가 세 부대를 가면 소대장, 뭐 행정보호관 아니면 인접 중대장들은 다 거기서 오래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임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거나 확인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동원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는 부대가 처음 가는 부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보고 임무를 수행을 하라고 하면은 얼탈 수밖에 없죠.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소대장한테 물어보면 소대장도 같은 동원 예비역이다 보니까 모르죠. 그러면 뭐 위에 대대장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뭐 대대장님이 현역이라면 뭐 잘 알려주시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이 비상근 예비역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같이 훈련했던 간부들이랑 같이 동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동원 들어오는 병력들도 같은 부대면 매 해마다 만나기 때문에 통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따른다. 왜냐면 생판 남일 때는 뭐 이렇게 저 아저씨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작년에 봤던 아저씨고 그 전년에도 봤던 아저씨면 아, 저 아저씨 말은 잘 들어야지 라는 게 그냥 기본 디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상근 훈련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 군대는 비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거든요. 사실 적이 없으면 군대도 존재할 필요가 없죠. 나라의 안보,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의한 침입행위를 막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없다라면 군대의 존재 가치 자체도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군대라는 거는 그 전쟁 억제의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싸움이 났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집단인데, 근데 비상이 걸렸을 때 제대로 임무 수행 못한다? 그러면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근데 지금 네, 존재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런 그 비상근 예비역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비상근 예비역을 안 하고 제가 동원훈련을 갔다면, 제가 육군 의장대대 중대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동원훈련 가면은 하는 훈련이라고 하면은 뭐 사격하고 전투 기본 뭐 이런 훈련하고 전시 임무 수행 하긴 할 텐데, 그거 뭐 해서 제가 거기 있는 병력들 100몇 명을 통솔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뭐 2년 3년 한다고 해서 1년에 2박 3일씩 하는 훈련 뭐 3, 4번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한다는 보장은 없을 텐데, 비상근 예비역 훈련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중대에 대해서는 제가 빠삭하게 아니까 전시가 되더라도 혹시나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죠. 뭘 할지 않다. 그러면 제가 불안하지 않다는 거는 적어도 제가 맡고 있는 섹터 있는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안심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건데, 계속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길어지면서 이게 잘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요약을 다시 한번 좀 해서 할게요. 뭐 비상근 예비역 개념 대충 그 군부대에 일정 기간 출퇴근하여 임무 수행을 숙달하고 수당을 받는다. 그리고 필요는 이제 임무 수행 그리고 또 왜 필요할까요? 이제 그러면 장점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장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은 첫 번째는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아마 육군 입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 이제 현역 숫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예비역이 이제 전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비역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보다 사자가 지휘하는 100마리의 양이 더 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그런 얘기겠죠. 지휘자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냥 게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게이머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각계 병사를 질럿이나 저글링이라고 본다면 걔네 그 각자의 능력치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유닛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데, 사실 각 캐릭터의 능력보다는 이 게이머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지휘자 지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휘자 지휘관들의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가 자유로워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 나중에 되면은 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말씀만 드리면 빠져도 크게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케줄이 미리 나와 있어서 시간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해요. 그리고 수당이 쏠쏠하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는다.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취직을 한 상태나 내가 사업을 한 상태, 아니면 내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 취직한 예비군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 취직한 예비군들이 있고, 다양한 삶을 사는 예비군들이 있어요. 여기 있다. 근데 이게 군대
특유의 문화와 사회의 문화가 합성이 돼서 잘 얘기해줘요. 뭐 그런 거죠. 사회에서 연봉이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미친놈이죠. 근데 군대에서는 가볍게 묻거든요. 가볍게 묻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신병이 왔는데 얘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스타벅스에서 하고 왔대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너 스타벅스에서 얼마 벌었냐 물어보잖아요. 그걸 물어봤다고 해서 이게 뭐 개인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아, 저 뭐 시간당 얼마 받았고 몇 시간 일해서 얼마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너 알바 어디서 했니? 뭐 건설회사에서 알바하다 왔습니다. 얼마 버냐? 그러면 뭐 시간당 얼마 봅니다. 이거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뭐 아버님 뭐 하시니? 뭐 이런 것들도 뭐 하시니? 이거 아버님 어머님 뭐 하시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사회에서는 진짜 미친놈인데 꼰대라고 하죠. 사회에서는 굉장히 꼰대라고 하는데 군대에서는 되게 잘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비상근 예비역도 이 문화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거의 비상근 예비역들끼리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서로 직업 물어보고 뭐 취업준비생이다 라고 하면은 뭐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고 그리고 좋은 자리 있으면 서로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그런 거죠. 여기 다양한 직업이 갖고 있으니까 뭐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형님이 계시면 그 형님을 통해서 그 회사의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이게 사회에서는 진짜 얻기 힘든 정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데 그냥 사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로 돈을 벌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잘 안 알려줘요. 아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 거기다가 어떤 아이템이 핫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 사람 미친놈 아닌가 뭐 이런 대접을 받을 텐데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 하는 형님한테 어떤 게 잘 팔려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뭐 어떤 게 잘 팔리고 요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 영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요게 많이 팔린다 얼마 팔린다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참여 자유롭고 수당 쏠쏠하고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 뭔가 애매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애매하다는 거는 아직
제도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제도적으로 애매하다고 하는 부분이 회사마다 공가를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공가 관련돼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여기 부대 내에서도 통제할 때 예비역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간부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막 병처럼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부대의 주인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임무형 지휘를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있고 어떤 분은 뭐 물 좀 챙겨가세요. 물 좀 나눠주세요. 뭐 물 좀 나눠주세요. 이거 분배해줘요. 뭐 요런 단순 통제 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통제 임무. 조금 뭔가 애매하죠? 그리고 여기 장점 하나 아까 안 적은 거 있다. 짬밥을 먹을 수 있어. 은근 맛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옛 생각도 나기도 하는데 많이 좋아져서 좋다. 뭐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크게 단점은 없어서 두 번째 단점은 뭐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는 게 조금 전역할 때보다 저처럼 살이 찌면은 전투복이 좀 작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전투복이 여름철에는 매우 더워요. 근데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 중 하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을 뽑아드리려니까 쉽지 않네요. 단점 뭐 주로 훈련이 주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을 양보해야 되겠죠. 근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쉬는 날 나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집에서 애기들 봐야 되는데 나와서 하면 돈도 벌고 용돈도 생기고 그런다. 네. 비상근 예비역은 오늘 요 정도로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이게 좀 어그로성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같이 합방에 지난번 방송한 JK 행정사 님이 어제 거기 갔어요. 올스타전에 갔어요. 최은성의 하루였죠. 의장대 공연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의장대 공연하고 최은성 말로 홈런. 이게 진짜 히트였죠. 말로 홈런에 요거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나가기 전 1루 수비에서 공 잡는 거 이야, 예술이었죠. JK 행정사 돌아오면은 한번 올스타전 이야기 한번 할게요. 올스타전 관련 블로그로 좀 조회수도 좀 많이 생겼고, 예, 잠시만요. 아유, JK 행정사 또 방송하는 걸 아나 보네요. 지신이. 어, 선배님. 어, 우리 주문 들어왔어? 어. 대박. 내가 한 게 효과가 있네 그러면. 뭐, 근데 너가 모르는 사람일 거 아니야. 아니 몰라도 내가 여기 경기장에 와서 홍보하면서 했거든. 카드 사고 싶으면 요거 QR 카드 찍고 오라고 주문했어. 대박. 야, 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다 지금 나.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라이브 방송 중. 뭐가 팔렸어 근데? 어? 엄상백? 엄상백. 그래서 포장 다 해놨어. 그러면 그거 내가 너무 싸게 걸렸다. 25,000원이나. 야, 목이 왜 이렇게 쉬었냐 너? 어제 노래 장난 아니었어. 어제. 근데 지금 너 지금 너무 웃긴 게 내가 지금 라이브 이거 하고 있어. 라이브 하고 있어. 근데 지난 방송한 JK 행정사 올스타전 갔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올스타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진짜? 인사 한번 해. 선배 근데 오송 여기 뭐야? 왜 막 사람 죽고 난리도 아니네. 왜 그래? 그러니까 오송터널 그게 지금 물이 넘치면서 난리더만. 야 미쳤네. 야, 또 너가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또 주는구나. 선배 알겠습니다. 나 이제 갈게. 7명 사망했어. 알았어? 네. 예. 나 저 지하철 어딘지 알 거야. 예. 오송 지하터널. 예. 저희 방송은 원래 이렇게 프리한 방송입니다. 오송 지하터널. 좀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좀 마음 아프죠. 어떻게 보면. 일단 이야기 이어서 하면은 어제 그 스마트 스토어 첫 주문이 나왔습니다. 저희 스마트 스토어 주소가 smartstore.naver helper JD 인데요. 여기 https 요건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트레이딩 센터.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고 이 엄상백 오토카드가 어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JK 행정사가 자기가 올스타전에서 카드 나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객이 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오송터널 사고 관련해서도 명확히 인재죠 이거. 지금 뭐 충북도청에서는 그 강수량이나 이런 게 오버 수치가 아니었는데 인접 공사를 하며 세운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넘치게 됐다. 근데 이게 조금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여기 오성 터널 쪽을 제가 자주 가요. 어딘지도 아는 곳이고, 어제 그제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저도 세종에 갔다가 다리 있는 곳 이렇게 통제가 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대전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지방은 문제가 재난 관련돼서 통보가 잘 안 돼요. 뭐 이런 뭐 충북도청 이야기도 뭐 자기네들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거든요. 저렇게 잠길 수 있는 터널이라면 선제적으로 통제를 했어야죠. 보니까 안전등급도 3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터널이라고 본인들이 선정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재난통보 시스템이 좀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통제 시스템. 사실 저도 뭐 여기 엊그저께 오성 났던 날일 거예요. 제가 왔던 세종 갔다가. 근데 이게 뜬금없이 가다가 경찰이 막고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아는 길은 지금 요 길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집을 가지 말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란스럽고, 차를 돌리면서도 이게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근데 네이버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통제가 된다는 이런 소식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서 사고가 나면 막 다 전국 뉴스로 다 나가는데, 저는 산불이 나도 자막 뉴스로 나간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 한번 할게요.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스마트 스토어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JK 행정스님이 취미가 포켓몬 카드랑 스포츠 카드예요. 특히 포켓몬 카드를 정말 잘하는데, 와이즈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수장품 플랫폼인데, 여기서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카드를 많이 사고 많이 팔고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하다 보니까 카드가 지금 넘쳐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사이트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어제 팔린 카드입니다. KT 엄상백 오토카드. 뭐 이렇게 낱개팩도 팔고 카드도 팔고요. 뭐 이런 1판 리자몽도 있습니다. 1판 스칼렛 바이올렛 프로모 피카츄 카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유니가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김광현, 김태군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뭐 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 오셔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1단계 요거는 이제 최적화 스마트 스토어로 할 거고요. 할 예정이고, 이제 다른 계정으로는 대량 등록, 대량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지금 일본 도매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 스마트 스토어 한다고 뽑은 직원을 굉장히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데, 금요일에 이야기를 하다가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을 예약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월요일에 출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브릭이랑 포켓몬 카드를 사올 건데, 사올 예정인데 잘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량 등록은 이제 좀 강의도 좀 들으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 저희 방송,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방송 시청자가 한 명 계시네요? 한번, 그거 톡 한 번만 주시겠어요? 채팅 한 번만 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채팅 한 번만 달아주시면 제가 좋은 상품 드립니다. 좋은 상품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스토어 하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서 선물 보내드리는 거 1도 아닙니다. 제발 한번 오늘은 첫 댓글이 달리는 날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은 계신데 채팅을 달아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채팅 달아주시면 선물 들어갑니다, 선물. 그래서 채팅에 뭐 안녕하세요라든가 응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 적어주시고요. 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궁금한 이야기 아니면 재미난 이야기 뭐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 듣는지 딱 알면 좋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 채팅 한 번만 올려주세요. 채팅 한 번만 올려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게요. 네, 채팅을 안 올려주셔서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동안 배달 먼저 시키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휴대폰을 한번 만지게 되면 다른 걸 많이 하게 돼서 배달을 시키겠습니다. 오늘 뭘 먹지? 뭘 먹어야 잘 먹었다 할까? 덮덮밥. 덮덮밥을 먹을까요? 덮덮밥. 회덮밥 먹어야 되겠네요. 회덮밥. 초밥? 돈가스 일시. 먹을 거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네요. 아직 채팅 없네요. 채팅 좀 한번 올려주세요.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차이나궁. 네, 점심 메뉴는 삼선짬뽕으로 정했습니다. 삼선짬뽕. 이게 요새 그 배달의 민족.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